네, 이거는 이제 앞에서 나왔던 개념이고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어떤 직선과 어떤 직선이 이루는 예각.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항상 예각을 말하는데 그 예각이 오른쪽이 각일 수도 있고 이게 좀 더 세워져 있는 형태라면은 이 아래쪽에서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각은 여기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디서 발생할지 사실은 모르죠. 그렇죠? 예각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예각을 구할 때 수식으로 쓸 때는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씁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 두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에 있는 각을 알파, 이 각을 베타라고 했을 때 A의 값은 탄젠트 알파하고 똑같고 B의 값은 탄젠트 베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둘을 이용할 건데 자, 이 상태에서는 세타가 어떻게 구해지냐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요. 그렇죠?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어디가 나오죠? 이 각이 나와요. 맞나요? 오케이. 이 각은 어떤 각이냐면 세타가 아니라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이 각이 나오는데 그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오른쪽에서는 이 각을 알파라고 하고 이 각을 베타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세타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우리는 탄젠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거든요. 탄젠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다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하게 되면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같을 것이고 얘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랑 같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탄젠트 세타를 내가 구하고 싶으면은요 그냥 어차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예각만 볼 거니까 탄젠트 세타는 예각만 볼 거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줘서 갖다가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쪽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이쪽이 마찬가지로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때 세타는 무조건 예각 취급이니까 예각만 말하는 거니까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둔각이 나올 수도 있고 예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취해주시면 그것이 곧 탄젠트 세타가 되었어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그래프의 0,0, 1,1에서의 접선을 각각 LM이라고 하자. 두 직선 LM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 때 12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오케이. 0,0과 1,1에서 접선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미분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미분하면 목함수의 미분 분모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놓고 분모 미분하고가 됩니다. 우리는 이 값이 뭐일 때 이 값이 0에서의 기울기하고 1에서의 기울기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2가 됩니다. 오케이. 0에서의 기울기는 0 대입하면 2가 되겠고 1에서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기울기가 2이고 하나는 기울기가 2분의 1일 때 그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세타를 여기라고 잡고 그때 두 각각의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을 알파를 했을 때 연출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식으로 쓸 때에는 고민하지 말고 내가 탄젠트 세타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절대값의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하면 돼. 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면 돼.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상관없어. 이 값은 이제 덧셈 정리 이용해서 1마 탄탄분의 탄풀탄 1마 탄탄분의 탄풀탄
어차피 절대값이 쉬울 거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이게 이렇게 계산하면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 2 빼기 2분의 1 하면 되니까요. 그럼 얼마입니까?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2분의 3이 되어서요 4분의 3이 됩니다. 이게 탄젠트 값이 되죠. 4분의 3에다가 12를 곱하라고 하네요. 답은 얼마? 9. 오케이.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은 탄젠트의 이렇게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 곡선 밖에서의 접선의 개수라고 했네요. 이거는 일단은 첫 번째니까 철저하게 수식으로만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좀 까다롭기 때문에 요 문제가 뭔가요? 이거는 과정 하나하나를 그냥 씹어 먹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과정 하나하나를. 자, 볼게요. x의 2x-를 어떻게 그리는지 모릅니다. fx라고 써볼게요. a, 0이라는 점이 어디인가에 있어요. 거기에서 뭘 그렸냐면 접선을 그렸어요. 근데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대요? 2개 그릴 수 있대요. 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점의 좌표를 p, 블라블라라고 했을 때 됐니? 이것의 p 값이 몇 개이다? 2개이다 라는 거고, 문제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전에 미분부터 해놓을게요. 네, 저걸 미분하면 앞미분하면은 2x-1, 뒷미분해도 x 곱하기 2x-1이니까 이렇게 f'x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나요?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네. 네. 이제 접선을 쓰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가 뭐가 되고 2에 p-1에 1 플러스 p가 되고 p, 얼마를 지나가냐면 p에 2에 p-1을 지나갑니다. 네, 얘를 지나갑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직선이죠. 그쵸? 근데 여기다가 뭘 대입할 거냐면 a, 0을 대입할 거예요. a, 0을 대입하는 이유는 p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입하니까 0은 이퀄 2에 p-1에 1-p a-p p에 2p-.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양변에 항상 양수가 보장되어 있는 2의 p-1을 지우고 나면 이건 p에 관한 방정식이 됩니다. 왜요, 선생님? p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a, 0을 대입하는 순간 직선이 아니라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야. p의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누구로 정리해야 돼? p로 정리해야 돼. 당연하게. 그 과정들이 완전하게 이해가 돼야 돼. 정리하면 좌변 우변을 정리하니까 p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p에 마이너스 p 플러스 a 플러스 p는 0.
P의 몇 차 방정식이 되었죠? 2차 방정식이 되었네요. 우리가 지금 P 구하려고 하는 거고 교점을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다 했으니까 2개 그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P가 몇 개? 2개. 그러므로 이 판별식 0보다 더 커야 된다. B의 제곱 얼마? 마이너스 4A가 0보다 더 커야 된다. 이해되니?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찾는 A의 범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A는 4보다 크거나 누구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니? 뭐가 문제가 있구나? 뭐죠? 1272원. 에잉?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해서 잘못했구만. 찾아야지. 미분하면은 맞고, 그래서 맞을 거고, P, P의 2의 P 마이너스 맞을 거고, 0,A를 A, 0 대입했고, 그래서 날렸고, 그러면은 전개하니까 A 마이너스 P 마이너스 AP P의 제곱 플러스 P 사라져서 P의 제곱 마이너스 AP 플러스 A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A는 4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 없어? 왜 없지? 아니 계속 잡으려는 데가 있나? x에 2x 마이너스 x에 2의 마이너스 다 있고 x에 2의 x 마이너스 얘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 미분하면 x 맞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B의 P의 차좀 말해줘요. P, 얘를 정하고 얘에다가 A, 0을 대입했고 A, 0 아, 이 마이너스 곱체가 바뀌었네. 여기 부호가 갑자기 바뀌었네요. 네.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AP가 되나요? 이렇게 바뀌겠네요. 나머지는 똑같겠죠? 네,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라지는 똑같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네요. 그럼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니까 플러스 4A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는 뭐하고 작거나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11번 두 곡선의 공통 접사. 뭐 늘 했던 거예요. 이거는 늘 했던 겁니다. 하나 한번 보시죠. 이 두 친구 너라는 친구하고 너라는 친구가 접한대요. A는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뭐 그래요. 이걸 fx라고 할게. 2x 마이너스 1 gx라고 할게. lnx 플러스 a. 접점의 정도까지 알려줬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줬네요. 지금 0,0.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가 만족을 해야겠죠. 첫 번째 일단 만나야지 f0과 g0이 같아. 두 번째 f'0과 g'0이 같아. 맞죠? f0은 0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sorry. 얘는 내 문제가 잘못 파악했네. 그러니까 2x에서 0,0에서의 접선이 여기에 있는 로그 함수하고도 접한다. 이거는 실제로 어떤 이야기냐면 접선을 알려준 겁니다. 이 직선하고
얘가 접한다라고 해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문제, 접선 알려준 거예요. 직선과 얘가 지나가는 점 똑같이 알려준 겁니다. 네, 아래쪽에 있는 거 해볼까요? EX, 이것도 똑같네요. 1,2에서의 접선이, 이거 Y는 X인가요? 그렇죠. Y는 2X가 되겠죠? 1,2에서의 접선이 1,2에서의 접선이니까 여기는 X좌표가 얼마가 되겠니? 0이 되겠네. 됐니? 기울기가 2니까 얘는 0,0이에요. 그러니까 지수함수 y는 2x에서는 한 칸 앞에서 x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2인 x인 2인의 직선입니다. 이거하고 얘가 접한대요.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잡고 p라고 잡고 시작하시면 돼요. 첫 번째 얘를 내가 gx라 하고요. 여기 있는 친구를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항상 뭐 했던 대로 fp와 gp가 같다. 두 번째는 f'p와 g'p가 같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루트 x를 미분하면 뭐가 됐죠? 얘를 미분하면 2 루트 x분의 1입니다. 루트 fx를 미분하면 뭐가 됐죠? 2 루트 fx분의 f'x예요. 자, 그러면 얘는 네, p를 대입하면 fp는 2의 루트 p-k, gp는 2p. 미분하는 식에다가 대입하면 오케이, 너를 미분한 식을 먼저 쓸게. 그러면 2 루트 x-k분의 2가 원래 있었고 쟤를 미분한 거니까 그대로 끝,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p를 대입하면 루트 p-k분의 1은 얼마? g'p니까 g'2 나오겠습니다.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네요. 위에서 아래를 대입할까요? p-k가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2분의 1, p-k, 루트 p-k는 2분의 1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p가 나오네요. p는 2의 제곱분의 2가 되겠네요. p가 나왔으니까 k 값도 구할 수가 있죠. 계산을 해주면 p에다 대입하면 루트 2의 제곱분의 2 마이너스 k는 2분의 1, 양변 제곱하니까 2의 제곱분의 2 마이너스 k는 2의 제곱분의, 그러면 k는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됐어요? 네, 특별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이번에 11단원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제 증가함수, 극대극소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개념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수투하고 개념 똑같습니다. 만약에 x2가 더 크다. 근데 함수값이 더 크다. 그럼 거기서 증가한다고 표현하고요. x값이 더 큰데 함수값이 작아졌다. 그럼 거기서 감소한다고 하는 거고요. 됐죠? 미분 가능하고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항상 크면 그 구간에서 항상 증가하고 있고 0보다 작으면 항상 감소하고 있고, 여기면 거기서는 그 구간에서는 상수함수이다. fx가 증가함수이면 모든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감소함수이면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우, 증가한 구간을 찾으라는 게 이렇게 썼네. 지금 지우과 책하고 쌤 책이 똑같나요? 이 1284번이? 그래요?
그래요? 왜 똑같지? 왜? 네, 저 문제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거 달라져야 되는데 왜 안 바꿔놨지? 뭘 때문에 그러냐면요, 여기가 만약에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라고 했을 때 증가하는 구간은 알파와 베타를 포함해서 써야 되고요. 양쪽 값을. 알파와 베타는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아요. 이 점에서는 증가 상태도 아니고 감소 상태도 아니야. 하지만 구간을 표현할 때에는 닫힌 구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닫힌 구간에서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은 인의의 x1, x2를 선별했을 때 fx1보다 fx2가 크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구간을 이야기할 때에는 양쪽 끝이 증가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책들이 다 정정이 됐는데 좀 늦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헷갈리냐면, 교재마다 헷갈리냐면 바뀌었어요. 중간에 구간을 집어넣고 안 넣고 하면 바뀌어가지고요. 그 교과서마다 달랐어요. 이게 과거에는. 근데 그게 오래됐거든요. 5년 한참 전이거든요. 교과서마다 달랐어요. 어떤 교과서는 개구간으로 표현해놓고 어떤 교과서에서 폐구간으로 해놔가지고 이거를 문제에 논란이 안 생기게 하려고 전부 다 모든 문제들을 개구간으로 이렇게 줘버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아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나중에 어쨌든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그냥 눈치껏 풀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양쪽 끝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구간을 이야기할 때는. 여튼 이 친구가 증가하는 구간을 찾으시오라고 했으니까 이걸 찾으려면은 얘를 뭐 해봐야 돼요? 미분해봐야 돼요. 미분하면은 1-2 코사인 얼마? x가 될 것이고, 이 친구가 뭐 해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럼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립니까? 요렇게 그려요. 근데 이 그래프가 누구보다, 코사인이 누구보다 2분의 1보다 더 뭐 해야 됩니까? 작아야 양수가 되죠. 2분의 1보다 작아야 저게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구간이 되고, 코사인의 값이 2분의 1이 되는 것은 바로 3분의 파이와 3분의 5파이니까 원래는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 닫힌 구간으로 써야 맞지만 문제의 의도상 그냥 개구간이어도 맞다고 이렇게 이 문제에서 4번 정도로 채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계속 가볼게요. 이 부분이 진짜 까다롭습니다. 방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얘는 어렵지 않아요. 얘가 fx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대요. 실제로 이 그래프는 k값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k값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k값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것이 문제인데, 순간적으로 미분계수가 된 점이 0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는 이것의 약간 오른쪽의 값, 약간 왼쪽의 값보다는 더, 왼쪽의 값보다는 더 크고 오른쪽 값보다는 더 작으니까 A에서 미분계수가 0이긴 하지만 얘는 여기서 증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뭘 해야 되냐면, F'X가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큰 것뿐만 아니라 같아도 가능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중에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미분하면, 안 미분하고 뒷미분하면, 안 미분하니까 2x의 마이너스 6, 뒷미분하면 그대로니까
얘를 미분한 식을 정리하면 얘만 더하면 되고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6 플러스 k에 2x가 됩니다. 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런데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무시하면 되고요. 이 친구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K는 10보다는 크거나 같다. 되나요? 네, 좋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의 증가함수. 자, 이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개구간으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 증가해야 된대요. 오케이. 미분을 해봅시다. f'x는 분모를 뭐하고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놓고 분모 미분하고 가 돼요. 이 친구가 뭐한 부분 찾아야 됩니까? 0보다 큰 부분들을 찾아야 되고 그래프를 봐야 되거든요. 부호 변화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모는 무시해도 됩니다. 항상 양수니까. 분모 무시해도 되고 분자만 정리해 주면 돼요. 분자는 2x의 세제곱 2x의 세제곱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2만 남고 저기는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2ax가 남아서 식을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2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ax에다가 플러스 2가 되어서 얘 부호 변화만 관찰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위로 블록합니다. 이렇게 위로 블록하고 마이너스 1에서 증가해야 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1이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요. 됐니?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뭐이면 되고요? 양수이면 되고요. 1에서 뭐이면 되죠? 양수이면 되네요. 오케이? 위로 블록이니까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정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가 개구간이거든요. 개구간. 개구간에서 이 조건이 만족하면 되니까 뭐까지 가능하냐면 얘가 0이 될 때까지도 가능해요. 0에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결국에 얘를 F'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G라고 생각할게요. 얘를 GX라고 생각한다면 G의 마이너스 1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고 G의 1값도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그래서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a에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서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요. G1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는 이제 누구보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뭐야? 하나밖에 없네요.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는 1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계속 가죠. 유형제 1번, 2번이 까다롭습니다. 극대극성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자, 가봅시다. 다음에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시오. 미분하면 됩니다. 부호 변화 관찰하시면 되고요. 한 번만 더 이야기하자면 도함수가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뜻이니까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감소하다가 증가한다는 뜻이니까 극소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요거. 그럼 저거 미분해서 부호 변화를 관찰하자. 뭐 분수함수 분모 항상 제곱이니까 부호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경 덜 써도 되고요.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놓고 분모 미분을 하시면 x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4가 되네요. 자, 부호는 항상 분모는 양수니까 이 부호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디에서? 마이너스 2에서 2에서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소 극대. 그래서 극대 값은 f 얼마? 2. 극소 값은 f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요. 됐나요? 계속 갈게요. 분수함수 많이 했으니까. 네, 여기에서도 가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로워요. 1297번 보죠. 0부터 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하여 x는 equal a에서 극대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오케이. 미분해서 부호 변화 관찰해야 돼요. 미분하면 앞에가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뒤에 곱해져 있는 친구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럼 얘는 코사인의 제곱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고, 이 상태로는 부호 변화 관찰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함수부터 통일해야 되겠네. 사인의 제곱을 바꾸자.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으로. 그래서 바꿔주니까 뭐가 되니? 2 코사인의 제곱에 플러스 코사인의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요. 인수분해가 되네요. 2 코사인 1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그래프로 볼까요? 아래로 블록하고요. 코사인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코사인이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코사인 값은 어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질 수 없기 때문에 이쪽의 그래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x는 a에서 극대가 됐네요. 언제 극대가 될까요? 네, 2분의 1. 코사인이 2분의 1이 될 때가 여러 번 있는데요. 복잡하네요. 자, 볼게요. 얘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2차 함수를 보니까 좀 더 불편하죠? 지울게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2 코사인의 마이너스 1 곱하기 코사인의 플러스 1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극대값, 극값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호 변화가 발생을 해야 극값이 발생하는 건데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거 발생하지 않아요. 얘가 부호가 바뀔 때마다 극값이 발생하는 건데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x가 2분의 1인 점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곳. 그러면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크면 양수죠, 그렇죠? 이거 보니까 극대구수 구하는 거예요. 극대 구하는 거예요. 네, 봐봐요. 이 그래프로 봐야 되는데 이 그래프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크면 양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코사인 2분의 1보다 크면 양수, 코사인 2분의 1보다 작으면 음수, 2분의 1보다 크면 양수니까 양수에서 음수,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했으니까 여기는 이 점에서는
극소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감소하다가 음수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아유 거꾸로 썼어. 증가하다가 감소했으니까 이가 극대가 되고, 여기는 감소하다가 증가했으니까 극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극대값이 여기서 발생하는 건데, 코사인이 2분의 1 될 때가 얼마니까? 3분의 파이니까 여기서 극대, 3분의 5파이니까 여기서 극소. 그래서 x가 얼마일 때를 물어봤으니까, x가 3분의 파이일 때를 물어봤으니까 a 값은 3분의 파이다. 3분의 5파이는 아니다. 극소다. 오케이. 저것의 부호가 바뀔 때 그 값이 발생하니까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대 극소 나와 있는데 똑같아요. 이건 뭐야? 이 페이지. 네.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대 극소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뭐가 해야 되지? 그래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지금 10월 16일 날 까지 보고요. 과제는요, 다음 주 우리가 쉬거든요. 다음 주에 쉬기 때문에 일단은 뒤에 극대 극소도 한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변곡점이 존재하게 하는 조건 13페이지까지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261페이지야. 세준아 261페이지까지 일단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과제가 안되면 남아서 공부를 더 하죠. 이게 다음 주, 다다음 주니까 14일, 30일, 29일 10월 29일까지 과제예요. 안 풀리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기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좀만 쉬었다가 보시죠. 땡큐.